나이가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사람들을 밀어내는 습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아무도 그 습관이 불편하다고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조용히 손상시킬 수 있는 노년의 흔한 습관 1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습관, 끊임없는 불평입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더 힘들어집니다. 무릎이 쑤시고 물가는 오르고 세상은 우리가 따라잡기엔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죠. 하지만 모든 대화가 잘못된 것에 대한 이야기로만 채워진다면 사람들은 귀를 닫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친구와 통화할 때마다 그 친구가 이웃, 날씨, 정부에 대한 불평만 늘어놓는다면 다시 전화하고 싶을까요? 아닐 겁니다. 가끔 속을 털어놓는 것은 건강하지만 부정적인 태도가 일상이 되면 그 방의 모든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대신 당신을 미소 짓게 만든 작은 기쁨을 나눠보세요. 분위기는 즉시 바뀔 겁니다. 두 번째 습관, 질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절염, 고혈압, 허리 통증 등 우리 모두 무언가 아픈 곳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모든 만남이 건강 상태 보고가 된다면 사람들은 마치 병원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가족들은 당신을 걱정하지만 당신이 요즘 어떤 책을 읽는지, 뉴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 때문에 웃었는지도 알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증상,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한 여성의 손녀는 할머니 댁 방문을 무척 좋아했지만 할머니가 만날 때마다 약 이야기만 늘어놓자 이제는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습관, 지나치게 자기 의견만 고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전쟁과 재난, 사랑과 이별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당신의 의견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방식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태도는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대화는 이겨야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때로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네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겠다고 말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74세 할아버지는 자신의 양육 방식을 계속 지적하다가 딸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조언이라고 생각했던 말이 딸에게는 비난처럼 들렸던 거죠. 그는 매 순간 딸을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습관, 개인 위생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민감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때로 외모를 가꿀 에너지나 동기를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위생은 단순히 청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나는 아직 나를 아낀다는 것을 보여주는 존엄의 문제입니다. 누군가 방문했을 때 퀴퀴한 옷 냄새나 상한 음식 냄새가 난다면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겠지만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요양보호사는 한때 깔끔하고 멋졌던 아버지가 이를 닦지 않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아버지 곁에 가까이 다가가기도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간단한 샤워, 깨끗한 옷, 빗질 한 번이 세상에 나는 나를 존중한다고 말해줍니다. 다섯 번째 습관, 과거에만 머무르는 것입니다. 옛 추억에 잠기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배우자를 어떻게 만났는지, 70년대는 어땠는지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소중하죠. 하지만 모든 대화가 과거 회상으로만 이어진다면 현재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이 자신의 새 직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고 손주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재미있는 영상을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과거 이야기만 한다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게 됩니다. 이야기만 하기보다 질문을 던져보세요.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 여섯 번째 습관, 젊은 세대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요즘 애들은 우리 모두 한 번쯤 해본 말일 겁니다. 그들의 옷차림이 이상하고 말이 빠르고 스마트폰에만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듣는 것이 비판뿐이라면 그들은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부모님도 당신의 음악이 너무 시끄럽고 청바지가 너무 딱 붙는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저 삶의 순환일 뿐입니다. 틀린 점을 지적하기보다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해 주세요. 손자에게 창의적이라고, 손녀에게 강인하다고 말해 주세요. 다리를 놓는 것이 불태우는 것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일입니다. 일곱 번째 습관, 험담하거나 참견하는 것입니다. 특히 작은 동네나 은퇴자 커뮤니티에서는 누가 뭘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험담은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청하지도 않은 참견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한 남성은 어머니가 자신의 결혼 생활에 계속 끼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뜻이었겠지만 그로 인해 생긴 균열은 몇 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조언이 필요하면 그들이 먼저 물어올 겁니다. 평화는 종종 침묵해야 할 때를 아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여덟 번째 습관, 배우거나 적응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온라인 뱅킹, QR코드. 기술은 벅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조차 거부하는 것은 수많은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세상과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거나 생일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80대의 한 여성은 기초 컴퓨터 수업을 듣고 지금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조카와 온라인 체스를 둡니다. 그녀는 다시 젊어진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지만 우리는 세상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습관, 피해자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현실이지만 남을 탓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애들은 오지도 않아. 아무도 나한테 전화 한 통 없어. 사람들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 이런 생각들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대신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를 걸어보세요. 생일 카드를 보내세요. 이웃을 차 한 잔에 초대하세요.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은 당신을 그 자리에 갇히게 하지만 먼저 다가가기로 선택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현입니다. 열 번째 습관, 금전적으로 통제하려 드는 것입니다. 돈은 섬세한 주제입니다. 자녀나 손주를 돕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 지원에 조건이 붙고 감정적인 족쇄가 채워지면 그것은 조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해줬으니 너는 나에게 빚진 거야 라는 식은 사랑을 쌓는 대신 분노를 쌓게 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거나 아예 주지 마세요. 돈에 묶인 사랑은 복잡해질 뿐입니다. 한 노신사는 자신이 지불한 모든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다가 자식들의 존경을 잃었습니다. 결국 자식들은 욕심 때문이 아니라 죄책감과 압박감 때문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11번째 습관, 도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마치 독립성을 잃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허락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관계를 잇는 연결입니다. 손녀가 장바구니를 들어주겠다고 하면 그러게 하세요. 이웃이 병원까지 태워주겠다고 하면 고맙다고 말하세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때 좋은 감정을 느끼고 이는 당신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듭니다.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관계는 그보다 더 소중합니다. 12번째 습관, 유머 감각을 잃는 것입니다. 질병, 슬픔, 통증 등 삶은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그 무게를 덜어줍니다. 당신이 여전히 미소 짓고 엉뚱한 농담에 웃고 부조리함 속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당신 곁에 있고 싶어 할 겁니다. 유쾌한 영혼은 자석처럼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힘든 일을 없애주지는 못하지만 당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이 아직 젊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어떤 할머니는 주름은 자글자글해도 내 인생은 아직 맵다 고 농담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녀 곁에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13번째 습관, 원치 않는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종종 사랑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당신은 돕고 싶고 지혜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조언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충고하는 것은 위장된 비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해결책이나 교정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딸이 육아의 어려움을 토로한다면 정말 힘들겠구나. 네가 자랑스럽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 한 문장이 수많은 해결책보다 더 큰 신뢰를 쌓습니다. 조언이 필요할 땐 그들이 먼저 물어올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곁에 있어 주세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하지만 우아함과 친절, 호기심을 가지고 늙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람들을 곁에 머물게 하는 힘입니다. 당신의 존재를 짐이 아닌 선물로 만드는 비결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하룻밤에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습관, 딱 하나만이라도 노력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깊게 숨을 쉬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이 중에 내 모습이 보이는 것이 있을까?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이 가장 자주 보는 습관은 무엇인가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다정하고 겸손하며 황금처럼 빛나는 당신으로 남아주세요.